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군 전 데일리언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국장님. 지금 정부의 대통령실과 또 조각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력 암투라는 또 권력 투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권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랄까 잡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나온 사람들만 하더라도 오항수 민정수석, 유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후보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리들이 터져 나왔는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친중 인사다, 반미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그걸 해명을 했죠, 며칠 전에. 네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제, 사실 오랫동안 좀 낭인이었잖아요. 오랫동안 낭인을 했죠. 김민세라는 별명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고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에서 사실 제일 먼저 정몽준한테 가서 이제 뭐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다, 뭐 기타 등등 해서 그 이후에 사실 복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부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좀 떠돕니다. 미국 유학도 오래 있었고 또 중국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친중이 아니라 미국 케네디 스쿨에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수학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칭화대에서 석사를 받았죠. 칭화대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뭐 중국에선 뭐 진짜 알아주는 그렇죠. 명문대죠. 칭화대 출신 그 주석이 참 많습니다. 중국도 보면. 시진핑이도 칭화대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진핑도 칭화대 출신이고. 여기 법학 석사죠. 법학 석사에 케네디 스쿨 나온 그런 경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나는 뭐 신중이라기보다는 뭐 반미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원래부터 경력이 그렇잖아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에다가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방화 사건에 자기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조종했다, 기획 조종했다라는 혐의가 그때 당시에 있었죠. 거기다가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미 문화원 사건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대학원을 다녔는데 여기가 주로 중국의 고위 관료라든가 또 고위 관료 자제들이 와가지고 중국 공산당 정치학원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주로 맞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공공정책대학원을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는 중국 엘리트들이 다니는 그 코스만을 밟았다. 그렇습니다. 중국 칭화대, 그 법학 석사에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대학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반미 친중이 아니라도 이렇게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오히려 경력을 보니까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사실 그런 그 엘리트 자제들이 그대로 엘리트의 어떤 그 일원이 되잖아요. 그 코스가 워낙 하나씩 나으니까 경쟁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칭화대 등등을 나와서 미국 유학을 가고 미국 유학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과 쪽은 MIT를 간다든지 스탠퍼드를 간다든지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문과 쪽은 케네디 스쿨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케네디 스쿨 경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생들 중에 굉장히 고위급 간부들의 자제 등등이 주로 가는 코스 딱 케네디 스쿨이죠. 공공정책대학원. 뭐 거기 경영대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공공정책대학원이 주로 중국 엘리트들이 가는 코스인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의 설명이 오히려 자기의 경력 때문에 친중 인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는 사실은 정치를 하면서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구설에 올랐고 그것 때문에
10여 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아갖고 정치 활동이 중지되면서 이른바 정치 낭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는 김민석이 나눠야 돼요, 시기를. 전기와 후기가 있습니다. 예. 전기는 뭐냐면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잖아요. 예, 예. 그리고 2004년도에 총선에 나옵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정치 자금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불법 정치 자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건 SK그룹으로부터 송길승 예. 당시 회장으로부터 예. 2억을 받아가고 몰래 받은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건 2005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 추징금 7억 2천을 받았는데 최종 이 대법원에서는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이 중지거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 됐죠. 거예요. 예. 오랫동안 박탈이 됐고. 예, 자, 이게 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010년도에 확정된 모든 것들은 다 2002년과 2004년의 후유증으로 이 전체적으로 이런 정치자금에 지금 멍해가 씌워졌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사실관계가 지금은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확인은 안 됐지만 2004년에 그 김민석 당시는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만은 2004년도에 예, 그 후원자라고 밝힌 60대 노 부부가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수억 원의 정치 자금을 뜯겠다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습니다. 월간조선이 당시에 굉장히 크게 보도를 크게 했었죠. 보도를 했죠. 이런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증거인데 유서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유서가 남아 지금 내용,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김민석이 정치자금을 뜯어갔다. 근데 내용을 보면 15장 분량인데 이겁니다. 이 유서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앞으로 보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996년부터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을 김민석이 계속 맡았는데 그때 당시부터 수양부모, 양부모죠. 그러니까 수양부모와 아들 같이 그렇게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지인들도 그런 증언을 했어요. 가까웠다고. 지역에 돈 많은 부자가 있으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정치 자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아주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냐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대출을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대출이 사업의 목적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원이라기보단 정치 자금을 계속 준 거예요. 그런 거. 근데 24억 정도를 빌려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8억 4천만 원, 총 24억 중에 8억 4천이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갔다. 근데 그걸 돌려받지 못했다. 액수가 8억 4천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부도가 나고 돈을 갚지 못하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자 이런 내용,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일일이 적어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앞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또 해명이 다르죠. 다르죠. 이 부분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 적도 없고 단 이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부 자체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명박 시장에게 무리한 부탁을 허가를 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받고 근데 이게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자 우리 가족을 못 살게 굴고 모함을 했다 하면서 검찰에서 이제 출두를 했는데 출두하라 그래서 갔는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전기의 돈 관련 거래 내용들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후기가 있죠. 후기는 뭐냐면 아까 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2년, 2004년 선거와 관련돼서 받은 돈들의 후유증으로 대법 확정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다음에 낭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칭하대와 그다음에 케네디 공공정책개발원, 케네디 스쿨의 공공정책개발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 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럼요. 학비가 예. 뭐 장난이 아닙니다. 가서 미국에 가서 거주하는 것만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요. 여기에 또 입학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업료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생활비가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그 생활비 쪼로 받은 돈이 지금 또 다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것도 지금 수억 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일보가 지금 특종을 했습니다. 단독 기사로 뭘 뒤졌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김민석 내정자 후보자가 공직자니까 왜 그 등록을 하잖아요. 네. 자기 재산을 등록한 걸 보니까 자기 그 재산 중에 예금은 뭐 6천만 원 등등 뭐 쭉 있는데 1억 4천만 원이 빚입니다. 4인 간의 채무로 등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일보가 그 4인 간의 1억 4천만 원을 찾아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한 사람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전에 정치자금법으로 이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당시에 제공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계속 있었던 거죠. 쭉 관련을 맺어온 사람이죠. 강모 씨라고 그러는 예, 거죠. 예. 이 사람은 사실 정치권에 계속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배지 한 번도 못 달았지만 경기도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이번에도 뭐 대선 캠프에 체육 공동위원장이고 네. 뭐 체육분과 공동위원장 이렇게 맡아서 계속 정치권을 지금 주변을 맴도는데 금배지는 못한 거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뭐가 드러났냐? 이 사람이 계속 돈을 준 거예요. 예. 미국에 있는 김민석에게. 그리고 1억 4천만 원과 관련돼서도 사인 간의 채무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 정자법에 의하면 사인 간의 채무를 또박또박 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왜 상환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독촉했느냐, 이런 등등 실질적으로 채무 채권 관계의 인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데 받을 의지가 없고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독촉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 이건 정치 자금이다. 라고 정치 후원금으로 제공을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네네.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강모 씨가 2018년에 4천만 원을 두 차례 나눠서 주었다는 거고 또 지역 위원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1,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줘갖고 1억 4천이 됐다는데 그때는 아마 추미애 대표 시절인데 맞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딱 뭔가 당신들 내가 앞으로 공천도 주고 그럴 테니까 네네. 그럴 개연성이 있죠. 예. 민주연구원이 선거 때마다 어떤 그 자료들과 정책 대안을 거기서 내놓고 여론조사도 또 관장하고 그러지 상당히 어쨌든 선거 때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가 민주연구원 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건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 예, 예. 그런데 4천만 원 돌려달라는데 지금 안 갚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그렇죠. 강모 씨는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4천만 원 줘.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 김민석은 계속 꼬리표가 붙었어요. 예. 보면 7억 6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낭인이었는데 추징금을 7억 6천을 갚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이 돈 버는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갚았겠습니까? 또다시 꿔서 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계속 아니 추징금도 제대로 안 갚고 뭐 이런 보도가 비판적인 보도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쨌든 완제를 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 두 차례 영등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또 갚았겠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렇게 갚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회의원 세비가 얼만데 그걸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어디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정말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문어발식이라고 해야 할지 거미줄에 걸렸다고 해야 할 정도로 여기저기 좀 의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마 뭐 사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이혼을 했어요. 예. 그런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아마도 돈이 많이 그렇겠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해서 아빠 찬스다. 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에 우리가 조국 그 사태를 예. 맞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김민석의 아들이 고3이었을 때 2023년에 고3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법 하나를 제안을 했어요. 어떤 법을 제안을 했냐면 표절과 관련돼서 너무나 우리는 그 당시 사회 상황도 그렇고 너무 뭐랄까 일상화돼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논문 표절이 하도 그때 예.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횡행하고요. 그렇죠. 횡행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치고는 굉장히 이런 법안을 내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가르치자, 윤리를 가르치자. 그래서 이런 표절이 잘못된 것을 인식을 시키자. 그리고 뭐 교육 기본법 개정안 같은 것을 네. 나름대로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예. 자기가 만들어서. 예. 그런데 이게 표절 의무 교육 입법화 뭐 과정이고,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열심히들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예. 수시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예. 뭐 과정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저 고등학생이 뭐 열심히 했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런 법을 제안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법이 실질적으로 발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발의가 됐는데 누구냐? 뭐 A씨라고는 돼 있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에 약간씩 다르고 거의 똑같아요. 그 예. 아들이. 근데 직접 그 아들한테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법안이다 생각하고 발의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A씨는 얘기를 합니다. A 의원이죠. A 의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게 몇십 명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품앗이 해주는 것처럼. 근데 그 안에 김민석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관련된 법안에 자기가 발의하면은 너무 드러나니까 딴 사람이 발의하고 공동 발의로 쓱 이름을 올린 게 아니냐. 그런데 겁니다. 발의는 했는데 상임위에 상정도 못 되고 그렇죠. 결국 뭐 자동 폐기됐습니다. 21대 네,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자동 폐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대학 입시에 스펙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더 지금 취재 중인 것 같은데 문제는 폐기 여부가 아니라 발의까지 했다. 얼마나 큰 스펙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스펙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청문회가 열리면은 철저히 추궁을 해야 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후보자 뭐 민주당이 워낙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청문회에서 떠들어봤자 그냥 나는 통과야 인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판단은 역시 국민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의 신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쌓여가는 거거든요. 사실 예. 한 사람의 낙마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했을 때 그 예. 무리한 것들이 하나씩 벌점이 돼서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